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오늘은 IS의 이지원 대표, 헤르메스 하창한 본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언제나처럼 저희 5위까지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동차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연속성이 나타나기가 정말 힘든 요즘 시장인데 연속성이 여기에선 보이는 것인가? 주도주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 기대를 모으는 구간인 것 같아서 먼저 이지원 대표님께 자동차 쪽에 대한 이야기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완성차가 대표님 움직이고요. 부품도 움직이고요. 오늘은 자율주행까지 덩달아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전과 특별하게 변한 게 있습니까? 뭐 실적 이야기한다면 이전부터 다 나왔던 재료이긴 한데 오늘장에 강세, 특히 더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낙폭이 좀 있었고 그동안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현대차나 기아를 보면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주가는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이 공매도 환매 조치와 금지 조치가 좀 맞물리면서 일부 공매도 환매가 나오는 종목들을 포함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 증시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조금 마무리하고 상승하는 가운데 GM이나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5% 넘는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은 UAW 이제 파업이 마무리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낙폭이 가됐다는 부분에서 역시 이제 일치하는 부분인데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펀더멘탈이 개선되거나 혹은 변화가 있어서 오른다기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이고 공매도 일부 환매에 맞물리면서 낙폭 가대에 대한 반등이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보인다라는 부분과 함께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완성차 업체 특히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쪽은 실적이 나쁘지 않고 실적 피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펀더멘털로 기반한 투자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도 일부 붙으면서 일부 종목들은 모멘텀으로 상승도 좀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연속적으로 어디까지 저희는 목표를 잡고 이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부품단에서는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바닥이네 하시면서 더 갈까 이런 생각을 기술적 방면에서 많이 보실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성장주가 최근 잘 가는 걸 보면 자율주행 쪽을 봐야 되나 이렇게 좀 엇갈리실 것 같거든요. 어떤 포인트에 조금 더 연속성이 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이제 현대차, 기아는 좀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좀 좋고요. 어쨌든 현대차는 배당도 지금은 분기 배당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말을 앞두고 메리트 또 현대차, 기아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올해 그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역시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만큼 시장에 관심이 좀 뜨겁긴 하지만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이 지금은 모멘텀을 이어갈 만큼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레벨업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방식, 논란 그리고 뭐 표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법 제한이나 장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펀더멘탈적으로 레벨업 되려면 사실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술적 방법,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아직까지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섹터라는 시선 좀 나눠주셨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저희가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패턴 본부장님 좀 분석을 해주세요. 자동차 부품주가 일단 오르는 것과 자율주행이 오르는 것의 성격이 오늘 같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다른 성격의 수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완성차와 부품주는 이제 실적단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은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움직임이 못 나왔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판매가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레거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사실 부진했었던 것도 있고요. 또 일본 차가 좀 잘 팔리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 그쪽에서 이제 점유율을 다시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
입장에서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 시각을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갑자기 한 번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순매수가 들어오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고금리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에 조금 영향을 줬었던 부정적인 요인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같이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성차가 좋아질 거고, 그럼 부품단에서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도 같이 영향을 못 받았었던 게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붙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장에서도 사실 뭐 이런 일부 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었고, 또 이제 뭐 이런 제품에 대한 납품되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을 때 사실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뭐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이런 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지는 부분, 또 로봇이나 AI 쪽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모멘텀 플레이로 자율주행은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 고금리에 대한 우려를 벗었다, 매크로 환경 개선이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의 쏠림이 강했던 그 수급의 분위기가 반도체로 이동하는 성격도 오늘 나타나는 게 확실해졌다라는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 많이 간 걸까요? 일단 너무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매력적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P와 Q가 동시에 좋아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물론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HBM에 대한 뭐 신제품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반도체는 일단 좀 논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단기간에 많이 팔다가 자동차 쪽을 바라보는 게 이게 이제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 수급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단기적인 뭐 금융투자나 투신에 대한 수급이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 주체는 조금 기관에선 다 단기성 물량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좀 한번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일부 박스권 상단에선 한 번 정도 좀 끊어주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중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사실 뭐 배당 매력도 워낙 높은 상황이고, 실적 자체가 작년부터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항상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기간적인 여유만 좀 크게 넓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도 모멘텀이 강한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연속성이 나오는지 저희도 같이 이쪽 보면서 체크는 좀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2차 전지를 지금 봄에 있어서 수급을 계속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쉬어간다, 제한된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는 테슬라와 조금은 다른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고매도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많이 2차 전지 이야기하면서는 같이 담고 있는데, 상환, 담보, 통일이라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따른 또 탄력도도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인지 이쪽 계속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생각했던 것만큼 공매도 한배가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는 않았고, 오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 추가 조치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담보 비율을 기관과 개인 동일하게 105%로 잡고, 상환 기간도 이제는 90일로 개인과 기관이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오늘 그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등락은 그렇게 상당히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라왔던 시기와 비교하면 오늘도 사실 살짝 하락을 하면서 이 조치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장중에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많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매도를 비롯한 수급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은 이 수급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도 대부분 실적 추정치를 하회했는데, 이런 가이던스 하향이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2차 전지 셀이나 소재가
펀더멘탈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일단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고, 너무 공매도 조치에 금지 조치에 기반을 해서 상승 탄력을 크게 기대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셀이나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리튬 가격이나 실적 가이던스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공매도 어쩌면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2차전지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가져야 될까요? 사실 지난주 월요일장에선 방향성이 뚜렷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쪽에 대한 자금은 몰리고 있는데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은 듯해서요. 지금은 사실 이제 인버터 상품이나 역시 이제 HNG 상품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거의 변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이 변동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만약에 지금 접근을 뭐 인버터 상품이나 HNG 마찬가지지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짧게 이뤄내는 변동성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추세적으로 포지션을 잡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인버터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부분은, 인버터 상품에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첫째 날 지난주 월요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히려 상승하면서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더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결국은 이 손실 보전 혹은 포지션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인버스 상품이나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추세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중심으로 2차전지에 대한 풀이를 좀 들어봤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종목군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시작을 해볼 텐데, 가장 여쭙고 싶은 종목은 내일 상장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미칠 영향, 해당 하나의 기업이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투자 심리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그 이슈도 궁금하고요. 사실 2차전지에 대한 최근의 분위기가 싸늘한데도 2차전지 진출한다, 신사업 이야기 나오면서 웅진 뛰는 거 보면은 이제 뷰가 좀 바뀐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신사업 진출에 웅진 뛰는 부분, 이 종목 어떻게 볼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일 상장하면 분위기가 좀 좌우될지, 이 종목별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웅진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 사업 진출을 한다고 하면 연상이 나왔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때도 바이오가 주도주였을 때의 그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차전지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좀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파도처럼 실적에 대한 이런 변동 기조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좀 좋은 기조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제 지주사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일단은 보수적인 컨센서스를 유지하자. 그러면 트레이딩도 힘든 구간이라고 2차전지의 지금 흐름은 정리하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슈에 따른 단기적 탄력은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 상장 이슈보다는 공매도 기간 자체가 90일로 이렇게 다시 좀 줄었잖아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거기에 따라 이제 쇼커버 물량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쭉 받아봤고요. 시장 측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3위에서 반도체 이야기할 텐데 분위기 같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포인트, 뉴스 여기에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3위 키워드 반도체 띄워주시고요. 먼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MS까지 가세했다, HBM 수의 확대 기대되나,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을 달아놨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D램 쪽에서 HBM 속도가 안 난다라는 것도 걸림돌이었지만,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에 수주가 없다라는 것도 마이너스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MS까지 가세하면 뭐 메타도 구글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가정 아래
파운드리 쪽에서의 트리거를 시장에 기대하는 시선이 오늘 일부 외국인 중심으로는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오전 대비 살짝은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이슈에 따른 외국인 수급 연속성 계속 봐도 되는지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이제 한풀 좀 낮아졌죠. 꺾였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그리고 HBM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여기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삼성전자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지만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좀 낮아졌다. 특히 우리가 이제 작년 올해 초에 기대했던 GA 방식의 한 3나노 정도에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아마도 수준 물량을 좀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고마진 구조의 상품에서는 격차를 좀 TSMC가 좁힐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3나노에서는 TSMC가 애플을 비롯한 대부분의 그 주문을 거의 휩쓰다시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전략을 수정했죠. 다시 이제 2나노까지 여기서 이제 뭔가 TSMC를 따라붙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한 전략 자체의 변화 자체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좀 겪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도 시스템 반도체 이제 구조적인 특성상 결국은 이 발주를 내는 TSMC와 같은 그 업체들에게 어떻게 보면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비밀이 많이 노출되는데 삼성전자는 뭐 모바일 사업부를 비롯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직접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에 대한 한계성도 반드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삼성전자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는 일정 부분 조금 낮추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HBM 반도체는 상당히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죠. 우리가 이 AI 반도체에 대한 열풍이 챗GPT에 대해서 먼저 불었지만 사실 이 챗GPT부터 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 AI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확대되는 영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마다 역시 수혜를 일부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HBM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고 당장은 SK 하이닉스가 5세대까지는 아마 이 시장을 독점을 하겠지만 이후의 세대 6세대부터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양상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쨌든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까지는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바닥론과 HBM 반도체 모멘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사실 확인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AMD 물량을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거는 뭐 기사에서 힌트만 얻을 뿐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분명한 그림이 확신이 시장에 생긴다면 조금 더 변화 요인이 빨리 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플러스 알파는 좀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AMD와 삼성전자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끈끈한 관계에 좀 놓여져 있죠. AMD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이 업체 그 시스템 반도체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던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AMD 물량을 수주했던 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탄력적인 부분을 반영이 될 거냐라고 보면 그렇게 이제 모멘텀이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모멘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모멘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금 짧게 봐야 되는 대표님 시장인가 봐요. 반도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사실 궁금한 건 HBM 쪽에서의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쪽 본부장님께서 강조를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궁금한 건 사실 지금 기관 쪽의 리포트가 이슈페타 중심으로 쭉 나오고는 있는데 생각한 것만치 목표 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오늘 나온 이슈페타시스 리포트만 봐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인데 4만 원이더라고요. 이전 여름에 4만 3천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HBM 좋다, 성장성 있다, 내년도 좋아진다, 최대 매출 이름은 되게 좋은데 결국은 주가 숫자 자체는 HBM 관련주 대장주에서 부패 기관은 보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에고프로 때도 생각이 나고 해서요. 이 점은 어떻게 저희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은 나올 수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발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낙수 효과를 받는 쪽에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선바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소켓 쪽으로 많이 옮겨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소켓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삼성양 쪽은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약간의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의 조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DDR5 부분이나 이런 쪽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좀 리스크 해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HBM 쪽을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면 22일 날 저희가 아마 정규장 수요일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반영이 되니까 화요일 날 오후까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자로 정리를 일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임박해서 파시려고 하면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정리를 미리 하신다고 한다면 뭐 오늘 내일 중으로 한 번 정도는 익절을 한번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현금을 조금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면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최고점에서 계속 신고가를 노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HBM에 대한 이런 뭐 전망이나 공급 부족 이슈들은 계속 되겠지만 그게 이제 오늘 그 엔비디아도 약간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고점에서는 일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시면서 수익을 꼭 확정 지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사실 저희가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가장 눈여겨봤던 쪽이 반도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모든 섹터에 한해서 다 방망이는 짧게 잡고 챙길 수 있는 시기에서 챙겨야 되는 전략으로 너무 길게 보지 않는 시선으로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거를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계속 반복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군들이 뭐 한미반도체, 뭐 TFE 뭐 이런 종목인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52주 신고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최근에는 특히나 거래량도 별로 없이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좀 투심 변화, 다들 수익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물량이 한번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빠르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 지으시고 또 이제 잭슨 왕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많은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확정을 지으시고 리밸런싱을 해보시는 방향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될 상황은 아닌 걸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위,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쪽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쪽은 어떻게 저희 대응책 짜볼까요?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대표님과 나눠볼게요. 사실 뭐 광고운제 전후로 파워풀하게 저희가 이슈화 되진 않았습니다만 연말이 본격적으로 소비 시즌이잖아요. 조금 넓게 봤을 때 순환매 관점에서 볼 섹터가 있는지, 플러스 오늘 주류는 테마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다른 시선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될지 좀 임팩트하게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강군지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많이 낮아졌죠.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 강군지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에 대한 주가 변동도 사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조정폭이 좀 커졌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그 각 섹터별로 이제 등락이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은 나옵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제 강군지에서 가장 수혜를 볼 부분은 직구와 관련되어 있는 이커머스 이쪽으로 이제 상당히 그 눈길이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 업체들은 거의 이제 중국 업체들이 거의 다 이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리나 테무, 신 이제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파급력 있게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알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이커머스를 다 포함해도 5위권 안에 이제 진입을 했죠. 4위권까지 진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과거와 다르게 뭐 강군제와 관련돼서 화장품이나 기타 소비주와 관련돼서는 기대치를 좀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중국의 9월달, 10월달 소비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기대를 더 낮추는 부분인데, 아마도 이제 이런 그 연말과 관련된 소비주들은 순환매적 관점,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관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모멘텀 투자는 단기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걸 과거처럼 연초까지 이어지는 소비주의 어떤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추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짧게 봐야 되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팁 받아봤습니다. 1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뉴스가 이미 나온 쪽, 윗꼬리가 달린 쪽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미국 기후 공동대응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관련 기업 IPO 흥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안고 있어서 사실 조용히 이번 주 순항했던 쪽이 바로 이 탄소 배출, 기후위기 관련주긴 한데요. 일단 오늘 장은 마무리되어가는 그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흐름과 이슈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기후변화 쪽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테마성 이슈들이 나올 때 좀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 연속성이 사실 잘 진행이 되진 못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쪽 공부를 다들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역행을 많이 해요. 요 부분에서는. 그래서 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좀 채널링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공동 위기 대응이라든지 또 이제 신규 상장 쪽에 대한 뭐 이런 단순한 기대감으로 좀 일단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좀 움직일 때 한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까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거래 대금 자체가 전거래량은 좀 높아지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직까지 뭐 마감까지 2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코스피 4조 6천억 그리고 코스닥 5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작다라는 거는 또다시 새로운 섹터가 만약에 부각이 되면 기존에 급등이 나왔었던 거에서 차익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말라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짧게 끝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빠르게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고 최대한 유동성을 많이 대응할 수 있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순환매장 쪽에 뉴스가 가미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키워드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환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기분 좋은 이쪽 우승 이후에 주가도 웃을 수 있을까요? LG전자 다시 한번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포인트? 이번 주 분위기 좋은데 추가로 보실까요? 일단 이제 LG전자는 가격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가격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박스권 상단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 충전소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급등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이 이슈는 좀 단기적인 이슈고 그것보다는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전전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정도에서 좀 멀게 투자, 좀 포지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진입 가격은 오늘은 이제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105,000원 전후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이전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13만 원 말씀드렸는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 이상 보셔도 됩니다. 손절 가격은 97,000원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LG전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조언이었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는 13만 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의 이지원 대표,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